네,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시황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코스피는 0.19% 상승한 202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도 강하게 매수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는 가운데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매 포지션이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요,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매수, 257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관망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관망세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전기전자라든지 운송장비, 금융보험, 철강금속, 너나 할 값이 뚜렷하게 잘 간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딱히 시장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주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도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들어온 블록딜 물량을 좀 제외를 한다면 한 1000억 원대 내외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강한 매수를 들어왔다라고 보기도 상당히 좀 어렵죠. 그래서 항상 2000에서 2050 여기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의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고,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이지만 일단은 기관의 매도세가 좀 멈춰줘야 2050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는 좀 더 출회되고 매도가 좀 멈춰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대를 역시나 넘어서 153만 3천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150만원대를 일단은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앞으로 이 150만원대를 좀 더 잘 유지를 해서 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에 상당히 좀 시장 기대치를 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,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들인데요. 대부분 외국인들 매수가 좀 집중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삼성 SDS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그 물류 부분이 떼내서 삼성물산과 또 합병을 한다,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죠. 그렇게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고요. 이 밖에는 대체적으로 강보합 내지 약보합권 정도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마감이 됐던 하루의 모습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뚜렷하게 시장은 올라가지만 종목들이 잘 가고 전체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가는 장세는 아니다 보니까, 그런 장세가 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개인들이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세입니다.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날 수 있는 장세인데, 그런 부분들 요인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실적 종목들, 향후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, 그리고 낙폭 과대,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좋은데 시장 하락, 브렉시트 영향 때문에 뚝 떨어져서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선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700은 넘어섰는데요. 700은 넘어섰는데 뚜렷이 이거 이상으로 들고 갈 만한 주도주가 없어요. 주도주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종목 순환 테마 장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. 올해 2월 달에 중국 이슈 때문에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들어놓고 나서 대체적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듯이 아마 올해 2월과 비슷한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에서는 종목들이 좀 벗어났다라고 보는데, 벗어나고 난 다음에 딱히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. 횡보를 해주고 있고 옆으로 쉬어가고 있고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내내 특정 테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쉬어갔던 그런 모습들인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몬고 관련주, 아무래도 이런 VR이나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관련주들이 좀 급등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토탈소프트나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고요. 다날이라든지
이런 종목들도 오늘 증강현실 관련 테마에 엮이면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. 여기에 칩스 앤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똑같이 가상현실, 증강현실 관련주고요. 이렌텍도 마찬가지죠. 이런 종목들도 증강현실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좀 파동 흐름들이 나왔던 모습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. 뒤늦게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.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뒤늦게 좀 더 엮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장세가 순환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고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돌고 돌면서 파동이 나오는 장세다 보니까 결국에는 VR 관련주 또는 가상현실 관련주들도 튀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빠진다는 거죠. 그 빠지고 나면 그 흐름들이 다른 뭐 전기차나 그 다음에 OLED나 이런 쪽 또는 정치 테마주 쪽으로 조금 더 옮겨 붙을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반기문 관련주들, 뭐 성문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파동이 나왔던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하기보다는요. 하루 정도 튀었다가 결국에는 다시 빠져버리고 빠진 다음에 다시 쉬어갔다가 한참 뒤에 파동의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해놓으신 다음에 OLED면 OLED, 전기차면 전기차,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면 정치, 그 다음에 VR이면 VR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산이면 방산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서 탄력이 나오고 그날 급등의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또 안 간 종목들로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만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종목들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지기에는 사실 쉬운 구간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 7월 한 달은 바닥을 좀 더 만들면서 종목들이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좀 더 형성을 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더 잘 잡아놓고 기다리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이후의 흐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저는 내일 시황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